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자분께서는 발표 준비가 완료되면 인사와 함께 오늘 발표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현대무백스 임상호 매니저입니다. 저희 현대무백스는 위험성 평가 기반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을 주제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입니다. 건설업 본사에서는 여러 개의 현장에 대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기업 본사의 입장에서 여러 개의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하는지에 대한 PDCA를 담아냈습니다. 이 중 당사의 계획과 플랜 단계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설명드릴 예정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개요입니다. 현대무백스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의 본사, 인천의 R&D센터, 전국의 각 현장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현대무백스의 사업은 제품 개발과 설비 제작, 설치, 유지 보수 순으로 진행되며 설치 및 유지 보수가 무백스의 건설 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의 안전 조직은 안전 경영 책임자의 직속 부서로서 안전을 전담하는 안전 담당이 있고 각 사업본부의 본부장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본부 소속의 라인 스태프들과 주요 부서의 장들이 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입니다. 상시 위험성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월 2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이 1년의 과정은 본사 점검을 통해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월간 회의에 상정되어 경영진의 시각에서 문제 해결 방안 도출, 현장의 피드백이 전해집니다. 현대무백스는 2023년부터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사에서 기획한 체계를 현장에 적용한 뒤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수용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개선하는 환류 과정을 통해 계획 단계를 구성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나타나는 짧은 공기와 다양한 작업 형태, 그리고 관리자 및 근로자의 역량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때문에 당사는 표준 작업 절차 및 안전 수칙을 제정하고 당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 및 협력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해결과제의 이행에 앞서 근간이 되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키워드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와 지능형 시스템의 구축, 협력사와의 상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 표준 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의 제정입니다. 전사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 작업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고유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코드를 기반으로 각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한 전사 공통의 안전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안전수칙이 하나의 규율이 될 수 있도록 상벌점 제도를 도입하였고 각종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상벌점 제도는 작업 중지나 경고장 등의 제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여하였고 위험 요인의 개선 활동 등 안전의식이 우수한 근로자는 상점의 누적을 통해 포상을 함께하였습니다. 더하여 이러한 규율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사업본부별 본사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안전 관계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외부기관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안전보건 전산 시스템 슈퍼세이프의 구축입니다. 당사의 공정과 특성 등이 반영된 위험성 평가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마지막 협력업체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주요 협력업체 사업주 집체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신규 협력사 및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자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사의 플랜에 따라 현장에서 어떻게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과 지침의 수립, 그리고 안전보건 정보조사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은 매년 전사적 회의를 거쳐 개정되며 이 규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지침을 제정합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 정보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 정보조사는 본사에서 실시한 전사 유해 위험 요인 발굴 자료에 기반하게 되는데요. 해당 자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 결과와 전사 근로자 설문조사 자료, 대표이사 현장 점검 자료를 포함하며
당사의 산재 사례와 아차 사고 사례, 타사의 사고 사례까지 참고하여 작성됩니다. UAM 요인 파악 단계에서는 좌측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내비게이션과 같이 사업장 순회 점검과 위험성 평가 회의,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상시 의견 청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시 위험성 평가 실시 전 해당 공정의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 UAM 요인을 파악합니다. 2주 1회 위험성 평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이전 회차 위험성 평가에 대한 피드백과 추후 실시할 공정에 대하여 UAM 요인을 파악하고 논의합니다. 또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UAM 요인을 파악합니다. 사전 안전점검과 이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문자 및 대면 교육으로 전파한 뒤 주요 UAM 요인 개선, 판류하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전산을 활용한 아차 사고 및 잠재 위험 요인 발굴, 각종 메신저를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경로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개선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는 협력사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로 작업자가 직접 제보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본사의 설계 기준까지 변경된 사례입니다. 렉의 최상단 구간에 안전망 설치 시 별도의 승강로가 없어 가세제를 타고 올라가야 하며 올라가서도 약 7cm 폭의 구조물을 밟고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이는 현장의 즉시 조치와 함께 본사로의 근원적 해결 요청으로 이어졌고 당사의 설계 표준을 변경함으로써 개선되었습니다. 변경된 설계를 적용한 첫 케이스가 최근에 발생했으며 투입 예산은 현장당 약 1,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사 위험성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꾸준히 파악된 렉스 하강 시에 떨어진 사고에 대한 부분도 워킹타워 또는 고도작업차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저감하였습니다. 당사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이며 투입 예산은 연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당사의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 사례입니다. 적재된 렉포스트의 전도 사고이며 이후 당사의 현장에서는 렉포스트를 거치할 수 있는 전용의 지그를 사용하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 사고 사례에 기반한 개선 사례입니다. 가운데 사진과 같은 캐리지를 타고 승하강 시에 팔꿈치를 캐리지 바깥으로 빼고 있다가 경로상의 돌출물과 끼인 사고입니다. 이에 따라 캐리지 탑승 시 신체 돌출 방지 커버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대 거리 신호를 설계에 반영하거나 안전성이 개선된 물품을 전사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위험성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적 대책입니다. 불티 비산 작업 시 작업 허가서 발행과 함께 지정 작업 장소를 사용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부하로 인해 관리 인력이 모자라는 현장에 대하여 스마트 카메라 및 360도 바디캠 등을 도입하였고 안전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투입 예산은 연간 2억 원입니다. 보호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형 보호구는 안전모에 부착하여 휴대토록 했고 특정 장소에서 필요한 보호구는 그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고소작업자의 눈부심을 고려한 차강 보안경 지급과 계절적 요소로 인해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보호구 지급 등 작업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저감하고자 노력했으며 단순한 보호구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장구 도입을 통해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중앙의 사진은 당사의 승강장 안전문 설치 현장으로 작업 시 반드시 1에서 1.5m 단부가 발생하지만 역사의 특성상 안전대 고리 체결이 어렵고 추락 높이 또한 애매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에어백 안전벨트를 도입했으며 투입 예산은 총 2,80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발견된 유해 위험 요인들은 일일 안전 당번 제도를 통해 매일 그 위험성 저감 조치가 실행되었는지 확인되며 TBM을 통해 전파 교육을 실시하고 A자 현황판에 게시되어 현장 작업 장소에 비치됩니다. 또한 현장 사무실 및 교육 장소 게시판에도 함께 게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시된 위험성 평가는 본사의 패트롤 점검에 의해 그 적절성이 확인되어지고 이는 데이터화되어 연간 통계로 나타납니다. 그 통계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당사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그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결 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해결 과제들을 이행함으로써 현대무엑스의 위험성 평가와 자기규율 예방 체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며 그 체제 아래 다시 플랜을 수립하여 PDCA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액션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큰 주제로는 근로자 참여 개선, 위험성 평가 방법 개선, 교육의 확대, 협력사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시행 등입니다. 근로자 참여 방법 개선안입니다. 근로자 투표를 통해 일일 위험성 평가 시 발굴된 UAM 요인 중 중대한 사안을 선정, 위험성 평가 회의에 상정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회 점검, 아차 사고, 잠재 위험 발굴, 안전 점검 등의 결과를 회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였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분류 체계를 발생 형태 기반의 직관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였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빈도 강도 선정의 어려움과 객관적이지 못한 지표로 인해 혼란이 있어 중대 특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례로 떨어짐 사고는 떨어지는 높이, 물체의 맞음 사고는 충돌 원인, 감전 사고는 전압과 전원의 종류 등이 설정 키값이 되었고 최소 강도 이하로는 내릴 수 없도록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계자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은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체험 교육 위주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더하여 단기에 한 번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간 총 13개소,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협력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의 과제 중 근로자 참여 방법 개선 및 위험성 평가 방법 개선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및 협력사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대무백스가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의 과정들은 슈퍼세이프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단계적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독을 통해 어느 현장에서도 쉽게 전파가 가능하고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해당 체계를 전파하는 사업 또한 순항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현대무백스 자사 통계입니다. 자기교육 예방 체계 적용 후 현장의 부적합 건수는 그전과 대비하여 42% 감소하였고 산업재해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8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현대무백스에서 선보인 자기교육 예방 체계의 구축과 적용이 기업의 안전 수준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심사위원분께서는 앞쪽에 놓여진 마이크 한번 당겨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현대무백스의 특성적으로 제시되는 게 짧은 공사 기간이라고 제시되었는데요. 짧은 공사 기간이라는 특성이 위험성 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무백스는 물류자동화 쪽으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으면 3개월에서 길어야 1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때마다 현장팀이 다시 꾸려지면서 그 공사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혼란이 있었다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와 경영 방침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여건이라든지 특성적인 요인들이 위험성 평가에 잘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짧은 공사 기간에 현장이 계속 새로운 현장들이 생겨나고 또 근로자도 바뀔 것이고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역량들이 부족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드린 바와 같이 표준 작업 절차라는 것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 공정별로 끊어내는 그 방식도 모두 달랐고 소장님들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어를 좀 통일을 하면서 전사적으로 이제 공정을 이제 통일된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전사 유해 교육 발굴 자료라고 해서 그 샘플들을 다 이제 게시를 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위험성 평가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예,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전재희라고 합니다. 34쪽에 이제 스마트 안전 장구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투입 예산을 총 800만 원을 좀 투입해서 스마트 에어백 조끼를 도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유해 요인 파악한 게 이제 2024년이다 보니까 좀 긴 시간 동안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개선 대책을 이행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서 그 스마트 에어백 조끼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날에는 그 조끼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좀 사용하는데 이제 좀 불편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을 수용을 했던 점은 이제 폭염 작업 시에는 이런 것들 대신 안전 매트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 철도공사 같은 경우 이제 감리단이라든지 이제 발주처에서 이제 많이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안전 매트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서 실시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노력을 감사드리고 위험성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3페이지를 보면 이제 빈도 방법법을 6월 달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시행했던 위험성 평가 방법의 회복,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의 차이점하고 최근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율이 714건에서 416건으로 41%로 감소가 많이 되긴 됐지만 아직까지 한 400여 건이 남아있는데 이 정도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그 43페이지의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빈도광도법을 채택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클라스 기법을 이제 전형적인 클라스 기법으로 실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장 소장이라든지 안전관리자별로 그 강도 설정이라든지 빈도 설정이 다 다르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3페이지의 내용은 그 표준 작업 절차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유의력 요인을 샘플화하면서 어떤 키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최소 강도가 몇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끔만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이 이상으로는 또 설정을 하게끔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그 부적합 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좀 더 세부 통계를 저희가 넣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넣지는 못했는데요. 그 전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그 행정적인 절차도 제대로 됐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 그 점검 건수까지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신규 안전관리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점검 건수가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아마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심사위원분 계실까요? 네, 그럼 오늘 Q&A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임창호 매니저님께서 해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